네, 감사합니다. BTS 제가 쓴 이 책 지속적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BTS의 미래가 정말 궁금하죠. 현재 그 전원 7명이 함께 모이는 무대나 음악은 당분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러고 있고 각자 솔로 활동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가장 성공적인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가장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펼칠지 이제 그 선의의 경쟁도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BTS의 제이홉 뭐 댄스 라인의 그 리더라고 합니다. 근데 제이홉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 마디가 이 우주를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오피스 이런다고 합니다. 예. 음악을 하다 보면 평화가 나타납니다. 예. 평화의 평자라는 그 한자가 악기가 잘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글자로 만든 게 평이고요. 화는 예전에 그 화라는 악기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참 하다 보면 결국 평화라는 단어를 딱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제이홉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주를 향해서 오피스하고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함께 기원하면서 이 시간 제가 BTS 제이홉 에어플레인 파트 1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영혼의 노래를 갈증해 왔다. 그것은 누군가 이게 영혼의 노래야 라고 말해줄 필요가 전혀 없었다. 들려오는 순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컨트리송으로서 윌리 넬슨, 올리비아 뉴튼 존, 샤니아 트웨인 등이 노래한 Blue Eyes Crying in the Rain을 들으며 푸른 하늘이 평화의 눈동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푸른 하늘이라는 눈동자가 울고 있다면, 그래서 비가 내리면 지상에서 가장 쓸쓸한 소녀 하나가 그녀의 푸른 눈동자 또한 눈물로 젖어들고 있을 거라고 나는 심각하게 믿어왔다. 왜 나는 영혼의 노래를 갈구해 왔을까? 남몰래 티내지 않고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영혼의 노래를 어이해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토록 찾아 헤맸을까? 그렇다. 영혼의 노래는 나를 비웃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사기치지 않고 멱살을 잡지도 않고 목을 조르지도 않고 나를 귀찮게 하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내게 후미진 곳에 함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강도하자고 권하지도 않고 오직 다만 조심스럽게 내 영혼의 방을 녹화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새삼 다시금 일깨워 줄 뿐이다. 다시 살고 싶게 하고 다시 꿈꾸게 한다. 그래서 나는 가슴 벅찬 설렘을 드높이 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먼 산 언덕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슴 넉넉한 마음 풍요로운 이의 아득하고도 아늑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비틀거리지만 가까스로 길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이의 목소리, 문득 고독해서 울컥하는 몸짓이고 목소리인 것이다. 그 태도는 강물 같다. 그 자세는 산과도 같다. 그 서정은 가슴을 적신다. 그 눈빛은 햇빛처럼 별빛처럼 반짝인다. 그 몸짓은 사랑으로 인해 어쩔 줄 모르는 이의 춤사위 같은 노래. BTS 제이홉이 솔로로 노래한 에어플레인 파트 1이야말로 바로 그런 노래인 것이다. 울먹임 같은 인트로 사운드에 이어 제이홉은 떼쓰는 아이처럼 응석 부리는 소년처럼 길 위의 청년처럼 노래한다. 이렇게. 그때 나를 다시 기억해. 메마른 땅이 날 불태울 때 저 푸른 하늘 보며 뛰었어. 나 알고 싶었어. 그 에어플레인. 무서운 가사다. 메마른 땅이라니 아마도 오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밭. 비는 안 오고 뙤약볕에 모든 천지가 타버리는 마치 지옥불이 날 불태울 때를 떠올린다. 그리고 아직 불타지 않은 평화의 눈동자, 그 푸른 하늘이 제이홉을 지켜본다. 그 공간으로, 그 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이홉의 영혼은 날아올라 푸근하게 안기고 싶었나 보다. 에어플레인은 또 이렇게 이어진다. 아직도 난 안 믿겨. 광주 토박이의 비행 산매경.
높고 높았던 꿈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세상 위를 날고 있어. 늘 탈 때 첫 일본행 때의 느낌, 설렘 아직도 생각해. 그게 내 꿈을 띄웠기에, 지금을 만들었기에. 점점점. 나는 위의 가사에서 광주 토박이에 주목한다. 제이홉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 2000여 년 전 마한시대 945단국과 불미지국 때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 땅의 오랜 예향으로 이제는 한국의 문화도시로 일컫는 광주광역시라는 그의 뿌리는 그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영원한 활주로가 되어줄 것이다. 제이홉의 오늘날 세계적 인기의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은 빛고울 광주라는 활주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국 현실이라는 활주로에서 평화의 바람을 타고 환상이라는 비행기에 올라 세상 여기저기 수많은 도시와 농어촌, 산촌의 또 다른 세계에 낯설지만 날이 서 있지는 않은 푸근한 토박이들과의 그리움을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그리움의 소림사 같은 비행과 우주의 본사는 미국의 나사를 할 수 있고 나사의 BTS는 보이저 1호, 2호이다. 그중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일렬로 놓였을 때 발사됐다. 보이저 탐사선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지원을 통해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건조되었으며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다.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이저 1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로는 최초로 성간 공간으로 진입해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멀리 위치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보이저 1호는 17km/s의 속도로 태양에서 멀어지며 날아가고 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심우주, 깊은 우주를 여행 중이다. 지구로부터 무려 210억 km 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140배에 달한다. 빛의 속도로도 20시간이 걸리는 거리이다. 보이저 1호보다 조금 앞서 발사되었던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2호는 반대 방향으로 약 180억 km 정도 떨어진 곳을 항해하면서 성간 우주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보이저 탐사선은 무진장 날아간다. 어딘가에 있을 머나먼 별나라의 상상 속의 그 무엇인가를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제이홉은 에어플레인에서 비로소 깨닫는다. 아름다운 세상 위를 날고 있다고 말이다.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자신의 메마른 땅이라는 정신적 자폐에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 하늘을 날아보니 아 거기에 내가 몰랐던 아름다움이 반짝이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다. 그 첫 일본행의 첫 비행, 첫 설렘을 제이홉은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게 월드스타 BTS와 제이홉을 밀어올린 첫 시작이었기에 말이다. 이런 불굴의 성공담을 에어플레인은 담고 있다. 하지만 인기의 정상에서 제이홉은 허둥대지 않는다. 그는 빛고울 광주와 연결된 진정한 토박이이기 때문이다. 그는 광주의 수돗물을 마셨고 광주 무등산에 내리는 햇살을 발견한다. 호남 평야에서 불어오는 벼이삭 익는 그 황금의 가을 냄새를 맡았었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머니산 저 백두산에서 뻗어내려와 그 모든 태백산맥의 에너지를 둥글게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잔뜩 품에 안아 또다시 경상도와 전라도의 젖가슴이 되어준 지리산의 눈빛과 안개와 반달곰의 여정을 자신도 모르게 혹은 느끼며 간직하며 성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참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도저 그리움을 춤췄던 것이다. 그것은 광주의 충장로에서, 광주의 시청 앞에서,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시 버스터미널에서, 그리고 제이홉의 모교인 일곡중학교의 교실에서, 국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주 일찌감치 그리했던 것이다. 그래서 BTS 제이홉의 솔로곡 에어플레인 파트 1은 제이홉이 지리산과 광주와 대한민국과 태백산맥을 춤추는 노래인 것이다.
그 정령과 정기와 정신과 영혼과 마음과 무수한 그리움과 숱한 설렘을 춤췄던 것이다. 하얗게 부서지는 저 바다의 모든 그리움을 그렇게 제이홉은 홀로 그리고 RM, 진, 정국, 지민, 슈가, V와 함께 퍼포먼스하고 있는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스튜디오에서 역시 위대한 김 PD님, 또 한 PD님, 음향 감독님, 그리고 홍 PD님, 노 PD님, 예,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